네, 잠시 후에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유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장 정성용 지부장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 지부 이소율 상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박세준 노동안전보건국장 오셨습니다. 네, 2024년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습니다. 33도가 넘어가면 최소한 2시간 휴식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휴게 시간 보장하라는 건데요. 윤석열 내란 정권의 규제개혁위원회, 반노동위원회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과도한 규제라며 폭염 휴식권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의 휴게시간 삭제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권이 소위 규제개혁위원회, 반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대한 관여로 인해서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작년에도 평균 기온이 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이미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폭염에 닥쳤을 때 휴게할 수 있는 권리를 윤석열의 반노동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정성용 폭염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성용 지부장님, 이소율 사무국장님, 박세준 노동안전보건국장님,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이 이어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의 발언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 발언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에 걸림돌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면된 윤석열 내란 정권의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이렇게 나서서 폭염 예방 대책에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소 영세 사업장에 부담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인데요. 이것은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닦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규계가 현장에서 노동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유로 인한 중대재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폭염 대책에 노조 없는 중소,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이 권고가 아닌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7월 1일부터 폭염 감시단을 구성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장 정성용입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6월 23일에도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야간조여서 오후 6시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웠습니다. 이날 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출근했습니다. 지금처럼 긴 머리를 동영할 수 있는 머리끈, 땀을 잡아줄 수 있는 헤어밴드, 그리고 냉감 소재로 만들어진 작업 바지까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소용없었습니다. 선풍기 앞에 아니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온습도였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면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이내 제 속옷 하의는, 팬티는 살과 일체가 되어 이를 끊임없이 분리시키느라 민망한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름없는 휴게 시간, 물량이 더 많다는 이유로 줄어든 식사 시간,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찬 바람이 나오지 않는 원망스러운 냉난방 장치까지, 중간중간 먹는 얼음물은 목을 죽이기 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오늘 노동의 대가가 모두 병원비로, 약값으로, 그리고 다음날 결근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몽땅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휴식권 산안 규칙처럼 말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일했던 현장이 쿠팡 물류센터였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매시간 10분 휴게 시간을 제공하는 곳이, 냉방장치가 있는 곳이 쿠팡일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적어도 매시간 10분 휴게 시간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규계위가 막아세운 산안 규칙을 먼저 준수하는 곳이었습니다. 규계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이소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노동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규계위가 쌓아놓은 똥, 내란 세력이 쌓아놓은 똥, 새롭게 지명된 노동부 장관님과 그리고 규계위 당연직 위원장이 되실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떠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규계위 위원들 정말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미 올해 6월 체감온도 33도가 넘었지만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커녕 딱 한 번의 휴게시간만 제공하는 경북 칠곡에 위치한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딱 1시간만 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딱 1시간만 일해보십시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결국 과로로 목숨을 잃었던 고 장덕준님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도 다시 산안규칙 입법 예고안을 반려할 수 있을지, 막을 수 있을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쿠팡과 물류 자본에 대한 그 알량한 충성심 정도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기필코 폭염의 휴식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트노조 포스코 지부 사무국장 이소율입니다. 얼마 전 포스코 폭염 산재 사망을 다룬 드라마를 보셨나요? 3년이 지났지만 저는 드라마 소재로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2023년 폭염 산재 사망 당시 하남점 주차장에 당시 야당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만으로도 어떻게든 바뀌겠구나 작은 기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작은 수첩에 꾹꾹 눌렀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법 제정에 노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 단체 협약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야당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폭염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2시간 근무 중 20분 휴게시간 부여라는 최소한의 시행규칙이 없이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3년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당시 언론이 앞다퉈 기사하고 노동조합이 결사투쟁을 해도 이듬해인 단체 협약에 혹한 흡석기에 적절한 휴게 공간과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 두리뭉실한 한 줄 정도라도 넣자고 회사에게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산같이 느껴집니다. 코스코에서는 24년 울산전 직원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사고, 25년 평택물류센터에서 2주 하청 노동자의 피임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절실합니다. 일반 매장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객이 몰리는 주말은 일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쉬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 제정으로 이들을 이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지막지한 업무량을 멈춰 세워야 됩니다. 혹한 흡석이 혹여 그 장단만이라도요. 부탁드립니다. 직원 6천 명이 넘는 대기업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도 이러니 다른 사업자들은 얼마나 더 열악할지 가늠이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시간 근무 중 20분 휴게시간 시행규칙을 적용하십시오. 알아서 쉬어라, 알아서 작업 중지해라, 사측과 협의해라, 방관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는 한여름 뜨뜻한 날에서 일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타설이를 해봤는데요. 폭염기에는 정말 죽겠다 싶을 만큼 덥습니다. 온습도를 바탕으로 한 현행 체감온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열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온통 쇳덩이 투성입니다. 거푸집, 철근, 망치 모두 내리쬐는 햇볕에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쇳덩이에 휩싸여 쇳덩이를 만지며 일하니 쇳덩이가 뿜어내는 복사열을 그대로 받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라뇨,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관련하여 처리를 권고한답니다. 규제개혁위원쯤 되면 쉬지 않고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나 봅니다. 에어컨만 쐬면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5개 노동자의 건강권은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폭염기 건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2시간 20분이 뭡니까? 그 전에 말 그대로 쪄 죽을 것 같다고 도망칠 게 분명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무더위의 휴식 보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한 정책이라면 휴식 부여가 곤란한 여건에서도 어떻게든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합니다. 사업주에 부담이 된다고요? 그럼 노동자는 더위에 쓰러져 죽으란 말입니까? 얼음팩 몇 개 차고 일한다고 폭염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욱 열악한 중소현장 건설노동자의 목숨은 어떻게 돼도 아무렇지 않단 말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이렇게 반노동적일까요? 규제개혁 구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업 임원, 법학교수,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랍니다. 여기에 노동자 안전을 중으로 하는 노동부 장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자 출신도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노동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주를 위한 규제가 되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게 노동자의 생명을 놓고 말이나 됩니까? 폭염에도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정회의원 김현정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률로 의무한 폭염시 20분 휴식 의무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반노동 인사로만 채워진 윤석열 내란 정권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칙조항에 대해 삭제를 공고하며 유명무실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받아들여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1일 해당 조항을 뺀 채 입법을 보류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런 행포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물론 노동자를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하라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 무시 반노동 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는 평년보다 5일 앞당긴 5월 15일부터 가동됐습니다. 그만큼 더 무덥고 폭염 속 노동자는 더 많은 날들을 이용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폭염 보호 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폭염 휴식 조항 삭제 공고를 즉각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 또한 폭염이 더 심해지기 전에 폭염 휴식권이 공고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쉬면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남 장성의 한 급식실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냉방도 없는 공간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카트를 밀던 30대 노동자도 하루 20km 가까이 걸으면서 일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누군가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누군가는 밤일을 하다가, 또 누군가는 창고 안에서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쉬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20분만이라도 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아픈 현실을 겪고 2시간 이내에 20분이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휴식 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마저도 과도한 규제하면서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걸 막자는데 왜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는 것입니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반노동적인 이런 행태를 왜 반복하는 것입니까? 201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염을 기다리는 여름이 왔습니다. 이제는 새 정부가 폭염 속에서도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법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반노동적인 인사로 구성되었던 규제개혁위원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폭염으로 중대 재해를 일으키는 이 현장을 바꾸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에 대한 잘못된 권고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법이 노동자들의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구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노동안전과 기후대응을 위한 안전규제,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특히나 안전보건규칙이 개정의 근거가 된 산안법 개정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이 줄을 잇게 되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마저도 차마 거부하지 못한 법입니다. 그만큼 이 안전규칙 개정은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끝에 도달한 입법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를 내세워 철회 공고를 결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사안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 수반들의 무능무지의 결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한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법 예고를 약속한 만큼 다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애초부터 기업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청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돈 버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노동부와 환경부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새 국무총리 인선이 완료되어 내각이 새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필수입니다. 살아야 국민의 삶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반드시 구조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국회도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한노희 국회의원으로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대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3년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김동호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6월 17일 43,712호 26.42km를 이동했고 야외 주차장 카트 관리직이었습니다. 6월 18일 36,658호 22.01km를 이동했습니다. 6월 19일 오후 7시까지 29,107호 17.36km를 이동했습니다. 이날은 좀 적죠? 이동 거리가. 왜냐하면 그날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김동호를 윤석열의 규제개혁위원회 따위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고 아픈 노동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를 여기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